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2200 안착 후 2300 뚫을까? 코스피 상승의 조건, 시장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시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작년 말 12월 19일입니다. 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코스피 2020년 상고 하고고. 자, 이렇게 제가 말했었는데요. 자, 그렇지만 2월까지 긍정적으로 흘러가던 증시가 3월 전 세계적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 불로장생할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4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지수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자, 상고를 예상했지만 본의 아니게 큰 폭락을 경험하면서 상고는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예나 지금이나 지금 하고고를 외치겠습니다. 자, 지수가 지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작년 말 2100에서 2200 사이를 언저리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1400대까지 떨어졌다가 2200까지 올라왔죠. 자,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온 현재 상황. 자, 그렇다면 개인의 수익률도 제자리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추천은 하지 않지만 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금쯤 웃고 있을 겁니다. 자, 수익률이 높은 것들은 이미 코스피 지수 상승률보다 월등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자, 상대적으로 지수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종목을 잘 고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수익률을 내고 있을 것이고 종목을 잘 못 고른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웃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하고고를 한번 외쳐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6월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6월 초 코스피는 무섭게 상승을 했습니다. 단숨에 2000에서 2200까지 올라갔는데요. 바로 이 지점이죠. 자, 이때 2200 탈환을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도 뭐 약간 오버슈팅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2200을 시도를 하다가 떨어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2200을 탈환을 시도를 할 때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 시장에서는 어떤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 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한데, 자, 이때 역시 이럴 때는 큰형님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2200이 새로운 고지냐? 1월과 2월, 그리고 연말, 작년말, 자, 2100에서 2200 왔다 갔다 하면서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나서 하락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멘탈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꿋꿋하게 버틴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자, 꿋꿋하게 버틴 사람들, 자, 6개월 정도를 기다리다 보니까 본전 부근까지 왔단 말이죠. 자, 본전 부근까지 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6개월 동안 고생 많이 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수익 보거나 아니면은 본전에 나가자 하면서 많이 털어냈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시체를 다 치우고 매물 소화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지점에서는 큰형님이 나서줘야 되는데 자, 한국 주식시장의 큰형님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지수가 2200 돌파를 시도할 때 삼성전자도 보면은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삼성전자 떨어지고 코스피 지수도 다시 떨어지면서 2100 언저리를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2100을 다지고 지금 다시 2200 탈환에 나서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흐름 보면은 지금 다시 우상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 2200이라는 중요한 지점에 삼성전자의 움직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선 차트에서는 두 개를 따로 봐서 뭐 얼마나 연관성이 있나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합 차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검은 선은 코스피 지수 2200 라인이고요. 여기 파란 선이 삼성전자고 빨간 선이 코스피입니다. 자, 2020년 연말부터 해서 쭉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 가는데 자, 올해 5월 이후로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의 움직임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2200 탈환을 시도할 때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지수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떨어지고 그리고 2200 탈환을 다시 시도할 때도 삼성전자가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지금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꾸준히 상승을 해준다면 코스피 지수도 2200을 뚫고 더 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막 2200 위에 올라왔는데요. 자, 2200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2300 돌파가 가능할까?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300 돌파의 키는 바로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물론 SK하이닉스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 코스피 시총 비중 7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25%입니다. 자, 여기에 SK하이닉스까지 더한다면은 시총 비중이 29%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지수도 같이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무려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긍정적이다,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 전자전기 부품 관련 기업들도 같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앞서 이야기했듯이 강한 힘을 필요로 하는 지점이라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6월에 한 차례 시도를 했지만 다시 하락을 했고,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두 번째 움직임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긍정이냐 부정이냐, 바로 말을 바꿔보면은 상방이냐 하방이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앞으로의 움직임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코스피 하방 인버스 곧버스에 베팅을 하면 되고, 자, 삼성전자 앞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승할 것 같다, 자, 그렇다면은 코스피 상방 레버리지에 베팅을 하면은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상승의 조건,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어떨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지금 하반기 이제 막 접어들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망은 어떤가? 자,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삼성전자의 하반기 방향성, 올 연말 내년까지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반도체 시장과 디스플레이 시장 하반기 전망 상당히 긍정적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역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5G도 지금 삼성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것들만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뉴스 기사 몇 개 가져와 봤는데, 삼성전자 3분기 괜찮을 것이다, 삼성전자 사장이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4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걱정되기도 하지만 일단 3분기는 괜찮다, 이런 이야기. 자, 그리고 이재용 회장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6G를 노리고 있다, 5G를 건너뛰어서 6G까지 노리고 있는 삼성입니다. 자, 그리고 자존심국인 애플 삼성에 1조 원 보상키로 했다. 자, 삼성 디스플레이에 1조 원을 배상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당기순이익이 1조 원 증가하면서 삼성한테 현금 1조 원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영국에서 방을 빼는 화웨이, 삼성전자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5G 장비 영국이 화웨이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3분기 메모리 시장 낸드 플래시가 구원투수가 될 것이다, 게임기 수요 때문인데요. 새로 나오는 플스에 SSD가 탑재되면서 낸드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하반기 메모리 수요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자, 메모리 업황 긍정적일 것이라고 지금 국내 증권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서프라이즈, 바로 삼성전자에게도 지금 긍정적일 거라는 예상이 나왔고, 실제로 실적 발표에서 상당히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을 나타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하반기 상당히 긍정적이다, 자,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는 거 중요합니다. 자, 작년 여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구독자들은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자, 작년 5월과 6월, 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고 삼성전자 주가도 지지부진할 때 외국인들은 사상 최대 지분율을 경신하면서 지분을 높여갔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8월 이후로 폭등을 하면서 비중으로 30%를 넘어가서 제한을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무도 안 거들떠볼 때, 자,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집을 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자, 삼성전자 상당히 더딘 상승률 답답합니다. 자, 그러니까 개미들 파죽지세로 오르는 여러 종목들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외국인은 삼성전자 100만 주를 순매수했고요. 그 사이에 개인은 57만 주 순매도, 기관은 43만 주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빅7의 시대가 가고 삼전의 시대가 오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삼전은 든든한 뒷배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자, 보스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순간에 일 처리를 해주는 게 바로 보스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겠죠. 자, 그러고 나서는 다시 부하들이 나서서 일사천리로 나아갑니다. 중요한 일을 보스가 해결해주면 그 밑에서 부하들이 또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삼전의 상승과 함께 2200을 지지하고 그리고 2300 돌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거죠. 자, 앞으로 누가 더 치고 나갈 것인가? 결국은 삼전과 SK하이닉스를 믿고 이것을 홀딩하거나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은 다시 상승을 시작한 전통의 굴뚝주의인가? 자, 지금 반짝 반등을 하고 있죠. 아니면은 다시 빅7이 주도를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이다. 자, 병목 현상 구간이란, 자,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길이 좁아져서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곳을 빠져나가면 차가 없는 뻥 뚫린 길을 혼자서 달릴 수가 있죠. 지원스럽게 아주 그냥 통쾌하게 달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병목 현상과 코스피 지수가 뭔 상관이냐 이런 건데, 자, 이렇게 차들이 많이 몰려온 지점, 자, 여기만 바로 통과를 한다면은 혼자서 뻥 뚫린 길을 달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 바로 이 병목 현상 구간이라는 게 지금 저의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2200선 견해인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제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 빅7 종목들이 이렇게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병목 구간에. 자, 병목 구간에 먼저 도착을 했고, 자, 그리고 지금 전통의 굴뚝주들이 서서히 위쪽으로 2200선 이 선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막 막혀가지고 차들이 못 나가고 있어요. 못 나가고 있고 상승을 못하고 지금 밑에 애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 병목 현상을 뚫어줄 겁니다. 누가? 삼전 같은 보스가 와가지고 길을 뚫어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길을 뚫어주면 누가 먼저 나가게 됩니까? 자, 길을 뚫어주면 누가 먼저 나가게 됩니까? 바로 먼저 도착해 있던 차들이 먼저 빠져나가고 더 빨리 멀리 달아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뒤에 서서히 도착한 차들은 아직도 이 병목 구간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이 병목 구간에 먼저 도착한 종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이제 서서히 따라오고 있는 이 종목들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냐? 자, 이 2200을 넘고 2300으로 갔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병목에 먼저 도착한 종목을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은 뒤에 따라온 종목들을 선택을 할 거냐? 그것은 순전히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꾸준히 상승을 누리며 자산을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몰빵이 아닌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를 만드십시오. 물론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갈 놈을 잘 골라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A가 오를 때 B가 오르지 않아도 버틸 수 있습니다. 왜? 상대적 박탈감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계좌 수익률은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가 기다리면 결국 B도 올라갑니다. 물론 B가 올라갈 때는 A가 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의 자산은 늘어납니다. 자, 아직도 시장을 의심하는가? 의심하지 마십시오. 시중 부동자금이 1130조입니다. 1130조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많은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부동산으로 다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흘러올 것인가? 금으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코스피가 2300을 넘고 파죽지세로 달려간다면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최근 마크 헤펠레 UBS 최고 투자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멍청한 사람은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장 타이밍을 잡는 전략은 종종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시장의
발을 담그고 있어라. 시장을 떠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금은 시장에 참여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레이 달리오가 말했습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